어제 또 회사에 지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늘 그렇듯 계단을 뛰어내려가 집 옆 지하철역으로 질주했어요. 열차가 막 떠나려는데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용감히 달려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문에 끼면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문에 끼었어요. 예전처럼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어떤 친절한 다른 승객들이 저를 문에서 빼주었고 저는 늦지 않고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을 다 끝내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아침에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전동차 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감한 가장자리가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여러분의 다리, 팔꿈치, 심지어 가방과 같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즉시 다시 열리게 됩니다. 문 사이로 몸을 밀어넣으면 문은 다시 자동으로 닫히거나 기관사가 문을 닫기 위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가장자리가 갖춰지지 않은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길에 끼었던 문은 이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은 장애물을 만날 경우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 사이에 낀 운 나쁜 물건을 계속 조이고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처럼 말이죠. 좋은 소식은 그런 민감하지 않은 문들이 심각한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열차 문이 얼마나 세게 닫히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운행된다면 닫힌 문에 끼었을 때 20kg 이상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불쾌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걸 알고 나니 궁금해졌어요. 왜 모든 지하철에 민감한 가장자리가 있는 문을 설치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무자비한 지하철 문에 끼이는 스릴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언뜻 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로 만약 문 닫기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긴다면 민감한 가장자리가 있는 지하철 문은 운행 중에 열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수로 움직이는 차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민감한 가장자리가 있는 문을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전체 기차 운행 일정을 방해해서 엄청난 체증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장치를 추가할수록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민감한 가장자리가 있는 문이 무언가 이물질을 접촉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열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민감하지 않은 문은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동안 저는 몇몇 여행 팁을 포함한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다른 멋진 정보들을 발견했어요. 지하철에서 빈 좌석을 찾으려면 맨 앞차와 맨 뒷차를 선택하세요. 이 요령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나 다른 바쁜 행사 때 엄청난 인파에 시달리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제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인 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1863년에 지하철도가 개통되었고 1890년에 최초의 전기 노선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은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헝가리 지하철은 1896년에 개통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200여 명 이상의 일본 근로자들은 지상열차 노선을 지하철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엄청난 양의 작업을 요구하는 거대한 공사였지만 도쿄의 주민들은 특이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그 공사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하룻밤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시간 제한이 매우 빽빽했습니다. 마지막 열차는 시부야역에 새벽 1시에 도착했고 아침 첫 열차는 새벽 5시에 출발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4시간은 기술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심지어 몇 번의 시험 열차까지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시와 런던에는 거대한 가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지하철 정비와 환기 시스템을 숨기는 벽일 뿐 실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지하철역에는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열차와 업타운으로 향하는 열차를 위한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드를 긁고 안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승강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불이 안 되고 무제한 사용 카드를 구입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럴 경우 18분을 기다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서는 거의 완공되었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결국 완전히 버려진 지하철 시스템이 있습니다. 길이가 3km 이상인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버려진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20세기 초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는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사시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철 열차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지하철을 떠나야 한다면 파란색이나 하얀색 불빛을 찾으세요. 파란색 조명은 전화기, 소화기 및 전원 끄기 스위치가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흰색 조명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거리로 나가는 출구가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도시들은 지하철 시스템 구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새로운 노선을 파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고대 유적이 발견되거든요. 중국 광저우에는 불과 22년 전만 해도 지하철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놀라운 지하철 시스템을 보세요. 무려 257개의 역과 1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거의 500대의 열차가 매일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이 지하철의 총 길이는 약 483km입니다. 몬트리올의 지하철에는 땅콩 기름에 적신 나무로 만든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브레이크는 매우 조용합니다. 또한 금속 바퀴의 마모도 적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나무 브레이크가 강철이나 흑연 브레이크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사람들은 종종 너무 바빠서 주위를 둘러볼 시간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하철을 타야 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기관사를 우연히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역에서 기관사는 항상 창문 밖으로 손가락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잘 보면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각 지하철 승강장 중앙에는 줄무늬가 있는 흑백 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이 얼룩말 보드가 기관사 창문과 나란해지면 기관사가 문을 열어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열차가 잘못된 장소에 정차한다면 뒤쪽 객차나 앞쪽 객차가 터널 안에 위치하게 되고 승객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관사는 보드를 쳐다볼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워싱턴 DC의 지하철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지하철 객차 바닥을 덮고 있는 카펫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국은 청소를 위해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역이 있습니다. 총 472개입니다. 여기 보너스가 있어요. 유명한 듀크 엘링턴 밴드의 대표곡 Take the A Train은 실제 뉴욕 지하철 노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멋진 재즈 클럽들이 있던 할렘까지 여러분을 데려다줄 기차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